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미아 TNC의 회계팀 김민우 매니저입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홍콩 투자 진출 가이드 웨비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현재 당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홍콩 법인과 관련된 웨비나 목차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제 홍콩 법인 설립하신 이후에 진행하셔야 되는 상황인 이제 회사 운영 및 유지에 관해서 참고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로 분류하여서 안내해 드릴 예정인데요. 첫째로 법인, 둘째로 지사, 그리고 연락사무소 이렇게 구분하여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으로 홍콩 법인 설립 이후에 운영 및 유지에 관해서 진행하셔야 되는 대정부 보고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회사 연례 보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갱신, 법인 소득세 보고, 그리고 직원 등록 보고 이렇게 4가지인데요. 이제 홍콩 법인을 설립하시게 되면 이제 이후에 법인 운영이랑 유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보이시는 4가지 사항들만 진행하시면은 이제 법인 유지하시는 데는 이제 큰 문제 없으십니다. 다만 이제 참고하셔야 될 점이 간편한 대신 진행하지 않으시면 그에 따른 페널티도 굉장히 큰 편이니 이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회사 연례 보고입니다. 회사 연례 보고의 경우에는 설립하시고 난 다음에 2년 차부터 매년 설립일 기준으로 42일 이내 등기이사 및 주주 정보가 포함된 연례 보고를 매년 제출하셔야 됩니다. 회사 연례 보고 같은 경우에 목적은 이제 한국의 법인 등기부 등본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명, 회사 주소, 아니면 연락처, 아니면 주주, 이사, 회사 비서 등 이제 인적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 아니면은 자본금의 변동사항이 있으실 시, 또는 예를 들어서 전관과 같이 회사 기록물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으시면은 해당 내용을 홍콩 기업 등록국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제 신고하시게 되면은 이제 앞에 보이시는 대로 화면에 벌금이 발생하시게 되는데요. 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진세로 적용이 돼서 처음 기간은 42일 이내로 미신고 시 홍콩 달러 105달러가 벌금으로 부과가 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42일 초과 3개월 이내 시에는 870, 3개월에서 6개월 단위 같은 경우에는 1740, 그 이후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9개월 이후 3,480의 벌금이 발생되고 나신 이후에도 신고가 추가적으로 되지 않으신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벌금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이제 최고 홍콩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법원 소환이나 등기이사 체포 명령 같은 것들이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이제 법인 유지하실 때 회사 연례 보고를 빠지지 않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다른 신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회사 연례 보고 같은 경우에는 홍콩 기업 등록국에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나머지 3가지 사항들은 홍콩 세무국에 신고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갱신 같은 경우에는 회사 연례 보고와 마찬가지로 회사 설립일 기준으로 매년 신고하셔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갱신의 경우 신고를 진행하실 때 홍콩 달러로 이제 신고 갱신 비용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홍콩 달러 2,150달러이지만 해당 같은 경우에는 매년 홍콩 세무국에서 매년 초에 갱신 비용, 사업자 등록증 갱신 비용을 공지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사업자 등록증도 법인 설립을 맞춰서 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기간 내 미보고 시 벌금이 발생되고 추가적으로 미보고 시에는 또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신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 말씀드린 2가지 사항들은 법인 등기와 관련된 사항이었다면은
나머지 두 가지의 경우에는 회계, 결산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두 가지 사항은 이제 법인 소득세 보고와 직원 등록 보고입니다. 우선 법인 소득세 보고부터 안내해드리자면은 홍콩의 경우에는 한국과 다르게 모든 법인이 외부 감사 대상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나 아니면은 매출 규모에 따라서 외부 감사 대상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겠는데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법인이 외부 감사 대상이고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법인 소득세 보고 시 함께 제출하셔야 되는 점을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 설립일 이후에 18개월 이내에 1차 년도 회계 기간을 이제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보고하실 때 법인 소득세 보고를 진행하실 때 순차적으로 진행하셔야 될 점은 우선 회계 연도를 좀 결정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계 연도를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이제 본사가 있으시고 그리고 홍콩 법인과 연결 감사를 진행을 하신다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산 기준일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같은 연도로 맞춰서 진행하시면은 연결감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리하실 거고요. 만약에 한국과 연결감사를 굳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제 홍콩 세무국 같은 경우에는 회계 연도가 이번 연도 4월 1일부터라면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간을 회계 연도로 설정을 하시면은 나중에 홍콩 세무국에 보고하실 때나 그 이후에 추가 다른 사항들을 진행하실 때 굉장히 용이하시기 때문에 굳이 한국과 연결 감사를 진행하지 않으신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3월 31일 회계 연도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소득세 보고 같은 경우에 이제 추후 제가 이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홍콩의 법인 소득세율은 초기 홍콩 달러 200만 달러까지는 8.25%의 법인세가 적용이 되고요. 그 이후 200만 초과부터는 16.5%의 법인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홍콩 내에 발생한 소득만 과세 표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법인세 면제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 또한 좀 이따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 소득세 보고의 경우 이제 만약에 미신고하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다른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법인 소득세의 경우 홍콩 세무국이 미신고가 된 법인들을 대상으로 추정 과세를 용지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홍콩 세무국이 법인 소득에 대해서 어떠한 신고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과세를 추정하여서 세금을 고지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만약에 감사보고를 제출하지 않으시면은 해당 추정 과세가 확정이 되어서 이후에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 만약에 추정 과세가 발생이 되면은 일단은 미신고에 대한 것도 혐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정 과세와 더불어서 가산세까지 발생이 된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만약에 지속적으로 신고가 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절차까지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운영 및 유지 관련해서 마지막 사항은 직원 등록 보고인데요. 홍콩 법인의 이제 보고 사항 중에 하나인 직원 등록 보고의 경우에는 그 목적이 모든 홍콩 이제 회계 연도에 따라서 발생된 고용 사실이나 아니면은 변경된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시점은 매년 4월 30일까지고요. 이 부분도 이제 홍콩 세무국의 회계 연도 기간에 맞춰서 진행하시게 됩니다. 용지 수령하신 뒤에 한 달 뒤에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신고하실 때 따로 제출하셔야 되는 비용은 없으십니다. 신고 대상은 홍콩 세무국이고 직원 등록 보고가 이제 이 부분 또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개인 소득세, 개인이 이제 근로를 진행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낼 때 그 기준을 회사에서 법인에서 제출한 직원 등록 보고를 기준으로 홍콩 세무국에서 개인에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의무가 있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가 법인 설립 이후에 1차 연도 그리고 2차 연도를 간단하게 타임라인으로 형식으로 저희가 조금 도식화를 해보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THC 뭐 리미티드라는 법인을 2021년 1월 1일에 설립을 하시게 되었다면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연도를 설정을 하시고 만약에 12월 31일을 설정하시게 되면은 1년 그해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를 회계 기간을 보시게 되면 되고요. 이후에 21년도 첫째 연도에는 다른 거를 하실 뭐 사항은 없으시고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말씀드린 등기에 관한 사항들인 대정부 보고 사항들인 회사 연례 보고와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갱신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된 다음에 그 다음 연도 4월로 지나가게 되면요. 직원 등록 보고 대정부 사항 중에 하나인 직원 등록 보고 용지가 발부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3월 31일을 회계연도로 만약에 설정하신 부분들 법인들에 한해서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직원 등록 보고 용지가 발부될 때까지를 1차년도 회계 기간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직원 등록 보고 용지가 발부가 되면은 한 달 안에 4월 30일까지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신고하신 직원 등록 보고 용지를 기준으로 개인소득세 신고 용지가 각 근로자들에게 발행되게 되고 한 달 안에 또다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법인 여기까지 만약에 다 완료를 하셨다면은 이후에는 이제 법인 소득세 신고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인 설립 이후에 18개월 이내에 1차년도 회계 신고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약 법인 설립 후 18개월 뒤에 1기 법인 소득세 신고서가 발행되게 됩니다. 약 22년 7월 달에 발행이 될 건데요. 통상적인 경우에는 법인 소득세 신고서가 발행이 되면은 한 달 안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지만 1차 년도이기 때문에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지고 해당 기간 안에 잘 정리하셔서 법인 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아래 라인을 보시면은 이제 2차 년도인데요. 23년도로 넘어갑니다. 23년도 1월 1일이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매년 1월 1일 전에 회사 연례보고와 사업자 등록증을 갱신하시면 되겠고요. 12월 31일을 회계연도로 설정하신 법인들에 관해서는 또다시 1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회계연도로 잡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3월 31일로 회계연도로 잡으신 법인들에 한해서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를 회계기간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동일한데요. 회사 연례보고를 똑같이 진행하시고 이제 4월 달에도 직원 등록 보고가 똑같이 나올 거고요. 1차 년도와 동일하게 한 달 내에 기간이 주어지고 신고하신 직원 등록 보고 용지를 기준으로 개인소득세 신고서가 또 다시 발행되게 됩니다. 이제 2차 년도부터는 법인 소득세 신고 기한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법인 설립 이후에 조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셨기 때문에 매년 동일한 신고 기한이 주어집니다. 12월 31일을 회계연도로 진행하신 법인들에 한해서는 동년 이제 8월 15일까지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3월 31일을 회계연도로 진행하신 분들은 이제 11월 15일까지를 회계 신고 기간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대정부 보고 사항들을 이제 도식화하여서 흐름으로 조금 살펴봤다면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1차 년도와 2차 연도 그리고 그 다음 연도 매번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인데 이 부분을 조금 나눠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아까랑 동일하게 22년도 1월 1일에 법인을 설립을 하셨다면 회사 연례보고와 사업자 등록증 모두 1차 연도의 경우에는 23년도 1월 1일 사업자 등록증 갱신도 동일하게 23년도 1월 1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연도부터 그리고 그 다음 연도 계속 폐업하시기 전까지 회사 연례보고와 사업자 등록증은 1월 1일에 지속구역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소득세 보고의 경우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월 31일, 12월 31일로 진행되었고요. 3월 31일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1차 연도에는
이제 신고 기간의 경우 설립일 22년 1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 소득세 신고서 발행 기간은 이제 7월 1일이 되겠고요. 3개월 기간이 주어지니 23년도 10월 30일까지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연도부터는 23년도 4월 1일부터 회계 기간은 신고 기간은 23년도 4월 1일부터 14년도 3월 31일까지로 되겠고요. 해당 기간은 이제 동년 11월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을 회계기간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설립일로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신고 기간은 3월 31일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2차년도부터는 23년도 1월 1일부터 23년도 12월 31일을 회계기간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 연도 8월 15일에 5일까지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직원 등록 보고인데요. 직원 등록 보고도 동일하게 신고 기간은 설립일로부터 22년 1월 1일부터 홍콩 세무국의 회계 기간인 23년도 3월 31일까지로 1차 신고 기간으로 직원 등록 보고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한 달의 한 달의 신고 기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 2차년도부터는 23년도 4월 1일부터 24년도 3월 31일 홍콩 세무국의 회계 연도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인 소득세 신고하실 때 회계 연도를 설정하시는 게 이제 홍콩 세무국과 동일하게 되면은 용이하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회계 연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직원 등록 보고를 기준으로 발행되는 개인 소득세 보고는 동일하게 신고 대상 기간은 홍콩 세무국의 회계 연도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발행되면 통상적으로 5월 달에 발행되게 됩니다. 5월 1일에 발행되었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 기한으로 봐주시면 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홍콩 법인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법인과 지사와 연락사무소까지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지사의 경우에는 사실 법인과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연례보고, 사업자 등록자 갱신, 소득세 보고, 직원 등록 보고가 있고 지사도 동일하게 4가지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진행하시면은 운영과 이제 유지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시고요. 다만 이제 법인과 다른 사항이 하나가 있다면은 홍콩 지사의 경우 만약에 해당 연도에 매출이나 아니면 신고 사항이 없으실 경우에는 단 하나 이제 다른 점이 지사가 아닌 홍콩 지사가 아닌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본사 아니면 다른 해외에 있는 본사의 감사 보고서를 대신해서 홍콩 세무국에 제출하실 수 있다는 점, 이 점 하나만 이제 홍콩 법인과 지사의 운영과 유지 사항에서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 같은 경우는 연락사무소인데요. 이 또한 이제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기업 등록국과는 조금 연관이 없으시고요. 홍콩 세무국과 이제 큰 연관이 있으신데요.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법인과 지사와 동일하게 사업자 등록증은 이제 매년 갱신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보고 시점이나 정부세, 구비 서류 이런 부분들은 법인과 지사와 다 모두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세무보고의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하지만 연락사무소는 이제 홍콩에서 사업을 명의하고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이제 형태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세무보고의 의무가 사실은 거의 발생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이제 본사 차원에서 연락사무소에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된다면은 그에 따라서 직원도 고용하실 거고 직원을 고용하시게 된다면 이제 그에 따른 급여도 지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급여가 발생이 된다면은 직원 등록 보고나 아니면은 개인소득세 신고에 관한 의무 사항이 발생되니 이 부분만 참조하셔서 세무보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법인이나 이제 지사나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 사실
운영이나 유지하시는 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하십니다. 사실상 뭐 수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의 연례 보고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 갱신은 사실 즉시 되는 부분이고요. 자료 준비만 되신다면은 이제 그 주 안에 바로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진행하고 유지하시려는 의지만 있으시다면은 홍콩 회사 유지하시는데 이제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홍콩 회사 운영 및 유지 관련한 목차는 안내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홍콩 법인 설립에 이제 가장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조세 제도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콩 법인세율을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 아니면은 25%이 사이에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앞에 보이시는 표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의 법인세율을 비교해 놓은 차트입니다. 연도에 맞게 이거를 분류를 좀 해봤는데요. 우선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점이 한국이 싱가포르와 홍콩에 비해서 약 10% 정도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홍콩과 싱가포르를 비교를 하자면 약 2010년부터 싱가포르는 17%로 고정, 홍콩의 경우 16.5%, 약 싱가포르보다 0.5%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를 유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가 홍콩에서 법인세와 관련해서 조금 파격적인 공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2019년도부터 이중세율을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에 과세 표준으로 홍콩 달러 200만 달러 이하의 경우 법인세율이 8.25%만 적용시키기로 공지를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보다 이제 홍콩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법인을 설립하시기에 아주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콩의 조세제도의 개요인데요. 일단은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홍콩 내에서만 발생되는 소득에 과세를 부과하는 원천지국이고 이거를 조금 저희는 속지주의 과세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생각하자면은 홍콩 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제 과세에 이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면제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 조세제도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을 조금 분류를 해보면은 한국과 다르게 이제 비과세 대상인 경우 홍콩은 원천징수 제도가 없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으로 만약에 근로소득을 지급을 할 시 선천적으로 미리 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급을 진행하지만 홍콩의 경우 원천징수 제도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없고요.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 또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그리고 부동산세, 관세의 경우에는 일부 품목에는 이제 부과가 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한에서 이제 비과세 대상이고요. 그리고 또한 일부 나라에서 존재하는 소비세 또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과세 대상만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법인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인지세, 그리고 또한 일부 산업들에서 적용되는 이제 기타에 대한 뭐 예를 들어 도박세 아니면 공항 출국세 이런 부분들만 과세 대상으로 매우 직관적이고 좀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의 경우 글로벌 나라로서 이제 다른 타 국가와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을 맺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약 50개국 이상, 한국 포함해서 50개국 이상의 나라와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을 맺고 있고요. 이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통해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홍콩과 뭐 아니면 타 국가에서 이중으로 납부를 하시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이제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고 있고 또한 이 부분이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세소득 대상의 경우 법인 과세소득세의 경우에는 8.25% 혹은 16.5%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은 홍콩 달러로 과세 표준 200만 홍콩 달러까지 8.25%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초과분부터 16.5%가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홍콩 내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법인이 아닌 개인 회사로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 부분 또한 이제 이중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홍콩 법인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7.5% 200만 홍콩 달러까지, 그리고 이후 기간 초과분부터는 15%로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중요한 사항으로 홍콩에는 이제 그 역외 면세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점으로 하나가 이제 법인이 동일한 소유자가 두 개 이상의 법인을 만약에 소유하고 있을 시에는 이중 세율 적용이 한 법인에만 적용된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법인 사업소득세, 이제 법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 기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 3가지 기간으로 조금 분류해서 저희가 신고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회계연도 기간을 12월 31일로 설정을 하셨다면 저희는 통상적으로 12월의 영어 이름인 디셈버의 앞자리를 따서 D코드라고 현재 부르고 있고요. 12월 31일뿐만 아니라 이제 통상적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에 있는 모든 신고 기간들을 D코드로 부르고 있고, 홍콩 세무국 같이 3월 31일까지 회계 기간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3월에 영어 이름 마치를 앞자리를 따서 M코드라고 현재는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3월 31일만뿐만이 아니라 이제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있는 기간에 한해서 M코드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회계연도도 또한 지정하실 수 있는데요. 4월 1일부터 11월 30일 안에 있으면은 통상적으로는 N코드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인 사업 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를 준비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당연하게 법인 소득세 신고서를 홍콩 세무국으로부터 받으셨을 거고요.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홍콩 법인은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외부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감사인이 회계 의견이 명기된 감사 보고서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해년도 이제 법인 과세 표준을 토대로 법인 세율을 적용해서 얼마큼의 이제 세액이 나올 것이다라고 계산한 세액 조정 계산서 혹은 세액 조정 명세서를 준비하셔서 총 3가지를 준비하셔서 홍콩 세무국에 각 나와 있는 신고 기간에 알맞게 신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홍콩의 이제 조세제도 중에서 조금 특별한 선납세금 납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당일연도 세금 금액과 이제 동일한 금액을 임년도에도 똑같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간주해서 한 개년도의 세금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2개년치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추정세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확정세금 납부 시 이제 누적해서 적용되고요. 법인 설립부터 법인 폐업하기 전까지 매년마다 유효하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납부한 법인세가 만약에 이번 연도에 추정세금으로 납부했는데 그 이후 연도에 그것보다 더 낮은 세금이 발생이 됐다면 해당 금액은 환급 가능합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저희가 조금 간단하게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만약에 과세 표준을 적용해서 세율에서 1차 년도에 세액이 10,000 홍콩 달러가 발생이 되었다면 해당 금액만 단순하게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의 선납 세금 납부 제도를 통해서 2차 년도 선납 세액도 같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2차 년도 선납 세액의 경우에는 1차 년도 세액과 동일하게 10,000 홍콩 달러이겠고요. 1차 년도 그렇게 진행돼서 총 납부액은 20,000 홍콩 달러를 납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제 2차 년도에도 동일하게 법인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게 될 건데요. 세액 조정 명세서 통해서 만약에 고지를 받으셨는데 2차 년도는 세액이 6,000 홍콩 달러만 발생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1차 년도는 선납세액을 10,000 홍콩 달러를 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과 조금 차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선은 계산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이 2차 년도 세액이 먼저 발생이 된 거를
동일하게 선납세액으로 동일한 금액 발생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그리고 기납부하셨던 2000년도 선납세액 만 홍콩 달러를 제외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는 것은 2000년도에 총 세액 납부하셔야 되는 금액은 12,000 홍콩 달러이셨으나 이제 기납부하신 금액이 10,000 홍콩 달러가 있으셔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시게 되면은 2000년도 총 납부액은 12,000 마이너스 10,000 홍콩 달러가 되기 때문에 2,000 홍콩 달러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하고요. 이제 만약에 세액 조정 명세를 통해서 납부하셔야 되는 세액이 2,000이라고 고지를 받으셨다면은 동일하게 4000년도도 2,000 해서 총 4,000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기납부하셨던 3000년도 선납 세액에 의해서 6,000 홍콩 달러를 다시 제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납부하셔야 되는 금액보다 제외하시는 금액이 더 많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시면 차액분만큼 3000년도에는 세금을 오히려 환급받게 되신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홍콩에 이제 가장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 중에 큰 메리트 중에 하나인 법인세 면제 제도인데요. 이제 홍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속지주의 원칙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외 소득에 대한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소득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하게 신고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소득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다라는 것을 명기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조건이 조금 사실 까다롭기는 한데요. 일단은 첫째로 홍콩 법인이 순수한 재무적인 기능만 했을 때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제 그리고 다른 조건으로서는 뭐 홍콩 내 고객 및 공급처가 없어야 되고요. 임원과 직원이 홍콩 외 여외에서 홍콩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야 되고요. 해당 직원이나 임원은 홍콩에 방문은 가능하신데요. 이제 60일 이상 거주하시게 되면은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당 법인이 홍콩 내에서 어떠한 서비스 용역도 제공하시면 안 되고요. 제공하시는 물품이나 이제 서비스 용역들이 홍콩 내에서 이용 혹은 구매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이제 사업 활동들이 그리고 아니면은 뭐 사업 내용에 대한 결정이 홍콩 내에서 체결이 돼야 되고요. 당연하게 홍콩에 계시는 거주자로 판정되는 분들을 직원으로 고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품을 반대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수입을 진행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법인세 면제에 해당 사항에 만약에 모든 조건들이 충족이 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1차년도 때 바로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이제 향후부터는 큰 무리 없이 법인세 면제제도 승인하시는데 굉장히 용이하시고요. 만약에 중간에도 이제 변경이 가능하시지만 그에 따른 증거 자료나 아니면은 홍콩 세무국에서 나오는 질의사항들을 모두 소명할 수 있어야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청을 1차년도부터 신청을 바로 진행을 하셔도 이제 바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사업 구조나 아니면은 발생했던 매출, 제공한 용역, 수입한 물품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확실하게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모든 사업 운영과 관련한 이제 기록들을 이제 홍콩 밖에서 이루어졌음을 나중에 보관하시다가 질의사항이 나오면은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객 공급 업체와 이제 미팅 기록한 서류라든지 매일 매출 인보이스, 배송과 관련된 영수증 아니면은 선적 서류, BL이라고도 하죠. 아니면 원본이나 사본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한 뭐 고객 아니면은 공급 업체랑 거래를 진행하셨을 때 소통 증명하실 수 있는 뭐 메일 내용, 통화 내역서, 메일 내역, 팩스 내역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공을 하시게 되면은 공급업체나 아니면 고객이 홍콩 내가 아닌 홍콩 외에 있다는 것을 조금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우선 홍콩 내 거주자에 한해서만 발생되는 개인 소득세인데요. 이제 고용 원천지가 이제 홍콩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홍콩 내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있으셔야지 거주자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해당 60일 이상 계셔서 소득 활동을 하신 분들만 이제 개인 소득세 용지가 발행이 되고 해당 부분을 납부하셔야 되는 개인 납세 의무가 발생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만약에 이제 법인 안에서 홍콩 내에서도 이제 뭐 소득을 벌으셔서 이제 뭐 납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셔도 만약에 60일 이내만 이제 홍콩 내에 체류를 하셨다면은 비거주자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관해서도 면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콩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없기 때문에 홍콩 세무국과 동일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 기준으로 하여서 1년간 받은 총 소득을 연 1회 한 번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인 소득세의 세율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종합소득세와 비슷하게 표준세율 15%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서 이제 진행하시거나 혹은 이제 누진과세율을 적용하셔가지고 각 소득 구간에 맞게 맞는 소득세율을 적용하여서 납세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적용해도 더 큰 것으로 납부를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세율을 최종 과세율로 결정해서 납부를 하시니까요. 조금 더 유리하신 것을 적용하셔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고 기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콩 세무국 회계 기간과 동일하고요. 소득세 용지 발행은 5월에 진행되고 소득 신고 기한은 한 달 이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 소득세 과세 표준을 산출을 할 때 무조건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전부 다 과세를 세율을 적용해서 납부를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각 공제액이 있습니다. 이제 뭐 공제액 같은 경우는 조금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2년도, 23년도 기준 개인 가장 기본 공제 금액은 13만 2천 홍콩 달러이므로 1년 동안 총 벌어들이신 소득이 만약 이 14만 2천보다 적으시다면은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요. 이제 가족 공제액도 있으니 뭐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 자녀 공제 2인 같은 경우 총 합산하셔서 만약 가족이 있으시다면 총 공제액 받으실 수 있는 점,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직원 등록 보고 같은 경우에 앞서 조금 다 말씀을 드려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신고 기간 내 고용 사실 변경에 대해서 좀 신고하셔야 되는 서류가 좀 다른데요. 나온 것대로 이제 만약에 현지 직원을 회계 기간 내에서 새롭게 채용을 만약에 하셨다면은 홍콩 세무국에 1년에 한 번 신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원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IR 56E라는 서류를 홍콩 세무국에 작성하셔서 제출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진행하셔야 되고 이제 퇴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 한 달 전에 홍콩 세무국에 IR 56F라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해당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 세무국 기간을 이제 통째로 이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 세무국 시작 기간부터 직원 등록 보고 퇴직 일자까지 이거를 작성하셔서 신고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용하셨던 피고용자가 홍콩에 단순히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를 진행하시고 홍콩을 떠나시게 되면은 이제 홍콩 세무국이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는 IR56G라는 서류로 바뀌게 됩니다. 해당 서류는 이제 작성법은 56F와 동일한데요. 이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지 이제 홍콩 세무국에서 개인에게 중간 정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근로하신 날짜까지 개인 소득세를 계산해서 소득세 납부 고지서를 발행을 하게 되고요.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이 고지서를 납부를 원활하게 하셔야지 다음에 홍콩 방문을 하실 때 큰 무리가 없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 소득세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안내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원천 징수 제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에 부과되는 원천 징수세가 있는데요.
원천 징수세 같은 경우에 로열티에 부과되는 원천 징수세 같은 경우 부과 대상은 이제 일단은 비거주자이겠고요. 비거주자이지만 홍콩에 방문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시는 뭐 가수 아니면은 뭐 댄서, 뭐 연예인, 엔터테이너 혹은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는 이제 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원천 징수를 진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해당 소득을 피고용자에게 지급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로열티 소득 같은 경우에는 적용 세율은 4.95%가 되겠고요.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지급액의 4.5%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만약에 지급하는 피고용자가 이제 법인과 지급하시는 법인과 이제 지급 대상자가 이제 만약에 특수 관계 거래의 시는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임원이나 주주, 직원, 자회사나 모회사나 지급 법인과 지분이 있는 관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적용 세율은 4.95%가 아니고요. 지급 총액의 10%가 과세 대상이고 과세 표준이고 지급 총액의 이제 해당 금액의 16.5%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되는 점,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 15%로 납부하셔야 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오늘 안내해드린 사항들 잘 숙지하셔서 홍콩 법인 설립 이후에 원활하고 성공적인 법인 운영 및 유지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진행한 웨비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문의 남겨주시면은 연락드려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한 당사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이제 나라들에 대해서 법인 설립이나 유지 그리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나라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은 언제든지 당사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프리미어 TNC 홍콩 회계팀의 김민우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